네, 오늘은 선도 금리 계약 FRA라고 하는 것과 복합 환 선도 계약 SAF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게요. 선도 금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원금입니다. 노셔널 프린시펄에 대해서 미래 시점에 적용할 금리를 지금 정하는 약속인데, 이제 매입자 입장에 선도금리 계약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고정금리로 차입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갈까봐 그것에 대한 해지 용도로 선도금리 계약을 사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고자 할 때 이 대출 금리가 떨어질까봐 그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이 선도금리 계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금리 하락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FRA 선도금리 계약을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실제로 그 명목 원금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식의 대출 차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는 게 이제 제일 좋죠. 거래일이 2020년 8월 7일이고 거래 당사자가 이게 노셔널 그 명목상 원금이 $10,000,000입니다. 그리고 1 곱하기 4 기간 동안 계약금리 6.25%에 합의를 했다. 그 의미는 이 앞에 있는 1은 현물일과 결제일이 있는데 그 기간 사이가 1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현물일이고 지금부터 한 달 후에 결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4의 의미는 현물일과 이 명목대출 만기일이 4개월 기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는 기간은 결제일 기준인 1개월부터 만기일 4개월까지니까 3개월 동안, 미래 시점에 3개월 동안 명목대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물일이 8월 7일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그 거래일에서 이 영업일 후가 이제 그 스팟데이라고 그래서 8월 9일이 현물일이 되고 오늘은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8월 9일 기준으로 한 달 후가 되는 9월 9일이 명목상 대출 또는 차입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그때가 결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기가 되는 9월 9일부터 3개월 지난 12월 9일이 대출이나 차입이 만기가 되는 시점이고 9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92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유로 통화 대출이나 차입에서 금리가 거래일에 결정이 되고 원금은 통상 거래일의 2영업일 후인 유효일에 건네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예제에서 그 기준 금리가 결정되는 날은 9월 9일이 아니라 9월 7일이 됩니다. 관행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제를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자고요. 만일 9월 7일 차입자가 우리가 이제 8월 7일 날 그게 이제 현재고 그 계약을 8월 7일 계약을 했는데 한 달 지나서 그 기준일인 9월 7일 날 차입자가 복정한 대로 6.2%의 약속을 했는데 실제 리보 금리는 7%로 상승했다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선도금리 계약을 6.25%에 약속했기 때문에 $10,000,000 이게 이제 원금이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한 금리는 6.25%인데
9월 7일자 기준으로 요 9월 9일이 결제일인데 그 금리는 그거보다 이틀 전인 9월 7일 금리를 기준으로 7% 3개월 리보 금리가 7% 상승했다고 그러면 이 선도 금리를 통해서 나는 6.2%에 약속했기 때문에 요만큼 금리 이득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3개월 리보 금리는 92일이 되는 거고, 요건 연금리이기 때문에 그 날짜 조정을 해주는데, 보통 이렇게 그 1년 이하의 단기 금리 그 계산을 할 때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기일 기준으로 19,000 요 계산을 해주면 19,167불이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 선도금리 계약을 매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기일 기준으로 요 액수가 19,167불이 되기 때문에 결제일 기준으로는 요거를 또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NDF 거래처럼 원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금리는 6.25%에 내가 베팅을 해서 돈을 빌리겠다. 그런데 결제일 기준으로 7% 올라갔다. 그러면 그 차익에 해당하는, 이자 차익에 해당하는 원금 곱하기 이자 차익, 그 다음에 날짜 조정해서 그것만큼 차입자가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매입자가 돈을 받게 되고,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자 기준으로는 금리 상승의 위험을 피하고자 할 때 FRA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매도자는 그 반대가 금리 하락의 위험을 피하고자 매도자는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8월 7일 날 약속을 하고 실제 9월 7일 금리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7%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제일은 9월 9일이고, 그러니까 요날 이제 그 7%에 대한 그 이자 계산을 하는 거죠. 이자 계산을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이 19,167불이 되는데, 3개월 리보 금리가 이제 7%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인데 우리가 계약한 거는 6.2%니까 그 차익을 계산을 해서 날짜 90일 기준으로 조정을 해준 건데, 요 이자는 사실 만기일 기준의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현재 가치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9월 9일 기준으로 7%로 날짜 조정을 해주면 92일, 요 3개월 동안, 그리고 나누기 360 해가지고 요거를 현재 가치화 시켜주면 이게 18,830불이 되는데, 요거를 이 선도금리 계약을 매입한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6.25%로 계약을 했는데 7%로 리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더 싸게 차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득은 명목 원금 1,000만 불에 대해서 7%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을 봤는데, 이건 연금리니까 조정을 해주고, 요 제일 밑에 나중에 있는 요 나눠주기 요 파트는 요것이 이자에 대한 부분을 만기일에 받는 게 아니라 요 정산을 결제일에 하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결제일 9월 9일 기준으로 18,830불을 주고 받는 거예요. 매입자는 여기서 받는 거죠. 매도자는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선도금리 계약에 대해서 3692, 지금 우리가 3개월 만기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2년 만기 금리까지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달러 선도금리 계약 이외의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1년 만기 금리까지 만기간 조합에 대해서 가격 제시를 하고 있고,
또 비표준적인 만기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제시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그 계약들이 만기 시점에 정산을 하는 데 비해서 선도금리 계약은 결제일에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여기인데 결제일인 9월 9일 날 정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을 해줬다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정산액을 결제일 기준 현가로 할인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선도 금리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복합 환선도 계약과 뭐 조금 그 대조를 시켰는데, 복합 환선도 계약은 선선 외환 스왑이라는 게 있습니다. forward swap. 그래서 이게 외환 스왑이 현물과 선도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주고받는 게 있고, 또 미래 시점에 선도 뭐 1개월 후에 거래 또는 3개월 후에 거래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수합하는 게 이제 선선 외환 수합인데, 선선 외환 수합이라는 것은 가까운 시점에, 예를 들어서 1개월 후에 선도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방향을 바꿔서 3개월 후에 선도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가 선선 외환 수합이라고 한다면, 그 예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개월 후에, 이게 지금 선선 외환 수합의 예입니다. 100만 달러를 팔고 12억 원을 받고, 3개월 후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제 그 3개월 선물 환율을, 1개월 선물 환율은 달러당 1200원, 3개월 선물 환율은 달러당 1203원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를 1개월 후에 팔고 12억을 받았으면 방향을 바꿔서 이 3개월 선물 환율인 1203원, 달러당 1203원이니까 12억 300만 원 주고 100만 달러 받는 그런 식의 거래가 이제 선선 외환 수합인데, 여기서는 직접 그 명목상 금액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합 선도환 계약에서는 이 선선 외환 수합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명목상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NDF처럼 그 결제일의 계약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만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일이 있고, 그 앞에 예제에서 따지면 한 달 후, 만기일은 3개월 후, 이게 다 미래 시점인데 계약 환율은 지금 계약을 하는 거고, 그리고 선선 외환 수합과 비슷하지만은 명목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교환 없이 그 차액에 대해서만 NDF처럼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선선 외환 수합이 이런 것이 선선 외환 수합이라면, 지금 계약을 하고 환율에 대해서 한 달 후에 결제일이라고 놓고 이 당시의 환율로 이 한 달 후 환율, 미리 정했던 그 선도 환율과 3개월 그 환율에 대해서 그 차익만 원금 교환 없이 결제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복합환 선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통화가 있고 부통화가 있고, 조금 전에 의해서 이제 달러, 원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복합 선도환 계약에서는 통상 매입자는 주통화, 달러를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달러가 주통화라면 결제일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제일이 이제 앞선 예제에서 한 달 후면 한 달 후에 달러를 매입을 하고, 만기일에는 그 달러를 매도를 하는, 그리고 매도자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 이 복합 선도환 계약에 관련된 용어는 영국 은행협회 BPA가 정한 거래 표준 계약에서 정의되어 있는 대로 그 관행을 따른다 하는 거고, 거래 당사자는 이 결제일과 만기일에 교환될 명목상의 금액을 계약을 하고, 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